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복지생활 서울금융잡학사전의 잡학 큐레이터 구자입니다. 평소 무심코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와서 보니 내가 이렇게 많이 썼었나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빚과 대출 문제로 고민하고 또 잠 못 이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마주한 빚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받을 곳은 없는지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 시민에게 다양한 금융복지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초년생이 회사에 입사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돈이 없더라도 미래에 내가 갚겠다는 약속, 이용자의 경제적인 신용을 믿고 카드 회사에서 미리 지불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만약 내일에 내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면서 학업을 이어갔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만 쓰러지셔서 큰 금액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당장 취업이 쉽지 않았던 A씨는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생활을 유지했지만 기존의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긴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부채 문제는 예기치 못한 사고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생계비 마련과 같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2019년 신용불량자는 46,195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자가 5년 새 1.7배 이상 증가했고 동기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20대 청년층이 1.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빚이 늘어난 만큼 대출 또한 증가했습니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고객의 약 47.2%가 만 29세 이하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대 청년층의 부채와 재무 건전성 문제가 통계 수치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저축할 소득 자체가 적은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금융을 찾다가 고금리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빚, 그 중에서도 악성 부채는 생애 처음으로 겪게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올바른 재무관리 방법이나 연체에 대한 대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 복지재단 산하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년 동안 서울 시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채 위기에 빠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2021년 10월 1일부터 청년 재무 길잡이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청년 재무 길잡이 사업은 악성 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재무 길잡이 사업을 통해 개인 회생 절차 안내, 변제 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 폐지 시 대응 방안, 청년주택, 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인 회생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자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의 경우 개인 회생 개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지 명령, 금지 명령,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개인 회생 채권자 집회, 변제 계획 인가 결정, 변제 계획의 수행, 면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청년 재무 길잡이 사업은 이런 복잡한 개인 회생 절차를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간소화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럼 청년 재무 길잡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청년 채무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청년 재무 길잡이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입력사항 정보를 확인한 뒤 지역센터 상담관을 배정하는데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개인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회생 및 금융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청년 채무자는 금융복지상담관의 자필서명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청년 채무자는 발급받은 해당 수료증을 서울회생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청년재무 길잡이 사업을 함께 논의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변제 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5가지의 결격 사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개인 회생에 이른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두 번째, 변제 계획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세 번째,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네 번째, 개인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섯 번째,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 회생 채무의 변제 기간이 전체 변제 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회생 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 부채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을 위해 공적 채무 조정 지원, 공공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다양한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 및 서울시내 14개 지역센터에서 금융, 법률,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 상담관이 상근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부채 문제로 힘드셨다면 또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의 슬기로운 복지 생활을 응원하는 서울금융잡학사전. 오늘 소개해드린 청년 재무 길잡이 사업 잊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학 큐레이터 구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